국평 전용 84가 한 20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70억에도 지금 국평이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결회라고 하는데요. 원벨리 결혼정보협회입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3월 24일부터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바로 거기 강남의 부천 반포입니다. 반포에서도 최고 부자 아파트 레미안 원벨리인데요. 오늘 원벨리의 현재 분위기와 과거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까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벨리 속으로 고! 레미안 원벨리 너무 좋죠. 와, 진짜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마치 산책 소풍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파트 너무 잘 지었는데 이렇게 멋진 레미안 원벨리가 사실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 반포지구는 우리 영동개발이라고 하죠. 영동 대개발이라고 하는데 영동이 어디요? 영등포의 동쪽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강남은 이름이 없었어요. 63년도에 아마 강남 3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강남이 됐는데, 서울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과밀화되죠. 사대문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안보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 시절에 전쟁이 나면 바로 함락될 수 있는 위험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한강 이남, 지금의 강남이죠. 영동 대개발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서울이 강북이었으니까. 그래서 파락군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지하철 2호선을 순환열차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줬죠. 그래서 강남에 이제 강북에 사시는 돈 있는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 이루어지는데, 이 레미안 원벨리는 신반포 3차 경남 신반포 2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느냐? 한강 뷰, 한강변에 가지고 있고요. 요즘 부자 동네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슬세권. 슬세권이 뭐냐면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쉽게 다녀서 백화점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내 집 앞마당 다니듯이 백화점을 다닌다고 해서 슬세권인데, 우리나라 최고 매출을 올리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옆 슬리퍼 신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지고 있죠. 학군 너무나 좋습니다.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슬세권, 한강 모든 걸 다 갖춘 곳. 그러니까 부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에 결혼정보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원결회라고 하는데요. 원벨리 결혼정보협회입니다. 우리 옛날 그 중매 결혼할 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원벨리 사러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원벨리 사시는 분들끼리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2커플 정도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옆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곳들도 같이 연합을 해서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요즘 신축 고급 새 아파트의 힘이 파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또 썰이 있대요. 예전에 뭐 고자촌, 내시촌 이렇게 불린 곳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옛날, 지금은 어때요? 제발 결혼 좀 해주세요. 제발 신생아 좀 낳아주세요 라고 해서 신혼부부들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1970년대, 77년도에 청약제도가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정도로 산하 제한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할수록 특별 공급을 주잖아요. 그 당시로는 반대였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정관 수술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자가 되면 특별 공급권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가 고자촌,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인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또 모르죠. 나중에 출산율이 또 증가하면 아기 안 놓으면 또 특별 공급을 주는 시대가 올지, 제 살아생전에 그런 시대가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벨리가 언제 분양했었고 분양가는 얼마였는지. 레미안 원벨리는 2021년 6월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그 당시로는 고분양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우리 평당이라고 하죠. 5,700만 원 정도. 국평 전용 84가 한 20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20억이면 원밸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70억에도 지금 국평이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강뷰가 나오는 52평은 106억에 거래가 돼서 평당 2억 시대를 열었던 곳인데 2021년만 하더라도 야 평당 5,700도 비싸다고 20억도 비싸다고 난리가 났던 그 아파트가 지금 몇 배가 올랐나요? 한 3배 정도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토어제도 지난 5년 동안 되게 반사이익을 받은 곳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이렇게 급상승, 집값이 급상승했던 걸까요? 물론 그 영향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압구정, 뭐 여의도, 목동, 성수, 우리 아베어 목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여 있고요. 장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도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전세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지방에 계시는 부자들도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의 문제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50억, 60억, 70억 되는 아파트를 그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을 가지게 되면 세금 규제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 경기가 어렵죠. 저성장의 경기 침체에 지방 소멸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탈출, 보다 확실한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탈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 부자들의 선택지가 바로 강남, 압구정, 여의도, 목동 다 포함해서 강남이고요. 원베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됐으면 원베일리가 안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은 실거주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원베일리는 샀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워낙 좋은 아파트, 한강변에, 쓸세권에, 역세권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모든 걸 다 갖춘 돈 있는 신흥 젊은 리치들은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단순히 토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소장님 생각으로는 얼마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재미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할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것 같습니다. 70억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분양가가 20억이었잖아요. 분양가가 20억인데 지금 70억이면 한 3년 만에 3배가 올랐는데 3년 만에 3배 오르는 게 이거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이 되냐? 그 당시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아니죠. 강남의 부천 일부 단지들 랜드마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곳들만 오릅니다. 왜? 전국에 있는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상승장이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베일리, 강남, 압구정 이 부자 동네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만 가지는 이 지금 시대적인 특성 때문이지 그러면 이 특성을 고려한다면 70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80억, 90억, 100억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지켜보십시오. 그때 20억 할 때 우리 샀어야지. 근데 20억이 무슨 일이야 라고 저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천장이 없다. 이제 천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 부촌들은 하늘 높은 줄 올라갈 수 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레미안 원밸리 왔는데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되고 나서 네.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동안 거래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네. 뭐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거래량이 워낙 적어진 상태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거래량이 적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큰 영향은 없다. 네네. 현재까지는 그러면 가격 하락도 영향이 없네. 오히려 매도인 분들은 가격 상승을 자꾸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예, 오히려 실거래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시기하고 좀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내놓으셨다가 네. 뭐야 한 달 후에 더 비싼 금액에 나왔네? 이렇게 해서 금액을 더 올리시는 케이스가 더 많죠. 집주인들은 그러면 일단 토지거래가 구역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일단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네, 그러면 매수자들 분위기.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일요일 기점으로 바뀌었잖아요. 24일. 네. 월요일부터였는데,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좀 급매물을 줍줍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고, 네. 그 이후에도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는 계세요.
근데 24일 이후는 금매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는. 집주인이면 네, 굳이 맞습니다. 이제 와서 네. 새삼스럽게 네, 네. 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급매물이 나올 상황은 전혀 아니고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급매물을 찾고 계시니까 거래는 잠깐은 멈출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 보니까 70억 네.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실거래는 떴잖아요. 네. 이게 한강뷰가 나오는 물건인 거죠? 한강뷰 나오는 물건이죠. 그럼 한강뷰가 안 나오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한강뷰 안 나오는 가장 저가 매물 1층 이런 것들을 보면 한 53억? 1층이 53억이에요? 네, 네, 네. 뷰도 안 나오고 네. 1층이 상대적으로 리버파크 금액 자체가 50억 중후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1층도 그 금액이 갈 수밖에 없어요. 1층이 53억이에요? 네. 와, 그러면 1층 아닌 물건들은 기본 60억. 50억 후반에서 60억 초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뷰가 안 나오면 60억, 뷰 나오면 이제 7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와,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게 분양가가 20억 정도 했었잖아요.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저희도 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손님분들도 네. 상대적으로 70억 보다가 60억대 보면 싸네라고 생각하셨다가 그러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싼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물론 이게 그들만의 리그긴 한데 사장님 보시기에 네. 60억에서 70억을 순식간에 뚫었는데 네. 70억 이상을 뚫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강뷰가 나오는 물건은 얼마까지 보세요, 사장님? 평당 2억은 기본 시세로 깔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최고가가 얼마다라기보다 네. 일반 시세가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반 시세가 얼마다? 네. 지금 같은 분위기면 한 2, 3년 내에 100억 34평에 100억도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평당 2억이 빨리 와야 올해 말이나 내년쯤 올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1년 정도 빨리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도 이미 다 아시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고, 많이 줄어들고. 예, 정해져 있고 매수하실 분들은 급지 이동을 워낙 선호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반포 지역이 예전보다 상급지로 딱 자리를 잡는 순간 오실 분들은 풍부하죠.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 영향은 네. 제한적이다. 잠시 숨고르기 하지만 네, 네.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리라. 그럴 그런 수밖에 생각을 없는 게 매도인들이 꿈쩍을 안 하시거든요. 매도인들이 흔들릴 만한 상황. 뭐 음. 예를 들자면 뭐 경제적인 어떤 큰 이벤트,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네.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집주인들이 흔들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사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소유주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으세요. 네, 조합원들이 좀 연령층이 높으시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보유세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보유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안 판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할 향후에도 생각은 없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정책이 나와도 흔들리지 것 같지는 않다. 네. 어차피 이분들이 이제 1주택이시니까 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1주택은 혜택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네, 네, 지역들 네. 더 맞습니다. 공고화시키는 게 네, 네, 내가 한 채밖에 없는데 팔고 어디 가랴. 맞아요. 나는 대안이 없다라는 네. 현상이 여기서 또 답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강남 최고의 부촌 반포의 최고 아파트 원밸리를 임장했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집주인은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원밸리 팔고 어디 가랴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매수자들은 좀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데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힘의 균형이 결국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지 않을까. 70억 신고가가 나온 원밸리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